이제 검찰 수사라는 게 맞으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과정이잖아요. 이 사건은 보면 검찰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있었죠. 딱 노 대통령은 유죄다라는 결론은 내려놓고, 그래놓고 모든 조사를 거기에 맞춰서 해나갔죠. 대통령이 이제 뭐 검찰 소환에도 물론 이제 협조하고, 또 검찰에 가서도 성의를 가지고 또 그 조사 임하고, 그렇게 이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들을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말로 뭐 있는 힘 다해서 하셨는데, 그러나 이제 경찰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뭐 하나의 뭐 정말로 두통벽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? 맞아, 생중계하듯이 매일 브리핑하고,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뤄지면서, 그걸 통해서 이제 맞아, 수사의 상대방을 비난함과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, 그러고 자꾸 이제 그 결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고, 그죠?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검찰의 무슨 소환 조사 받는 과정 같은 것을 또 공개를 또 함으로써, 특히 이제 포토라인 이런 데 써서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 압박을 또 받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인데,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정말 심각하게 이제 그에 대해서 이게 좀 올바른 것인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특히 말하자면 이제 사실관계의 같은 것을 뭐 그까지는 뭐 하지 말까요? 뭐 그러면서 그 흘리는 내용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뭐 사건의 본질하고는 거의 무관한, 정말로 무슨 뭐 망신 주기 위한 그런 내용도 많았죠.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평가하자면 뭐 그야말로 비사실 공표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? 또 그 중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. 뭐 예를 들면 시애틀에서 뭐 돈을 전달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추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었죠. 그런 식의 아예 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같은 경우는 뭐 명예훼손도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것을 마저 검찰과 언론이 함께 한 셈이거든요. 말씀을 하셨으니까, 근데 혹시 대통령께서 언론 보도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사건 겪으시면서, 그러니까 뭐 그런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랄지,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다루는 언론 행태의 문제점이랄지,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뭐 우리가 매일매일 좀 당하는 사람 입장에 한번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렇게 참 뼈저리게 느끼는 바인데, 문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의 무슨 뭐 비리 혐의로 조사받는 그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, 또 뿐만 아니고 또 설령 이제 뭡니까 뭐 법적인 책임 부분은 어떻게 또 판단할지 모르겠지만,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엄청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에 대해서 뭐라고 뭡니까 무슨 뭐 항의하거나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어요. 그래서 대통령께서 보면 아까 뭐 발표하신 글 같은 거 보면, 처음에는 피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좀 글도 쓰시고 했다가 중간쯤에 가면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, 뭐 그렇게 글을 한번 내신 적이 있죠. 글 내용 속에 한번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적이 있는데, 마지막 그 뒤부터는 그에 대해서 무슨 항의든, 그 다음에 또는 뭐 항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참 부당하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사 표시든, 그런 것조차도 다 단념하시게 된 거죠. 검찰은 어찌됐건 조사할 때 대통령께서
사용처를 먼저 밝히신다고 해서 우리는 예우 차원에서 기다려준 것 뿐이다. 그 소환조사 이후에 신병 처리 결정이 늦어진 데는 사실 그것 때문이지 뭐 일부러 늦췄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죠. 왜 사실이 아닌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마치고 난 이후 그 불과 며칠 만에 권 여사님이 다시 그 용처 부분을 밝히는 그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어요. 예, 그것으로 우리가 밝히겠다는 부분은 다 한 거였죠. 다만 이제 검찰이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면 마지막 권 여사님이 이제 소환조사를 이제 할 일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소환조사가 우리가 서면 진술서 제출한 그 주에 이루어질 것처럼 그리 하다가 그 소환조사가 무슨 뭐 분명한 설명 없이 그냥 한 2주? 예, 2주 이상, 한 3주 예. 정도 그냥 쭉 미뤄지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던 건데, 저는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, 이 검찰의 그 수사가 한편으로 무리했고, 한편으로는 맞아면 이제 증거 같은 것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무리하게 결론을 내고 있었다. 이런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.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같으면 다들 뭐 다 생각하시겠지만 마무리 수순이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럼 대통령 소환조사 되고 난 이후에 거의 뭐 3주 아마 이상 그냥 아무런 처리도 하지 못하는 상황, 그죠? 그게 우리 수사의 어떤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? 전에 실장님께서 뵈셨을 때 어떠셨는지. 우선 이 법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우리는 자신이 있었어요. 말하자면 이제 뭐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으니까요. 뭐 그 100만 불 뭐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이제 직접 요구해서 뭐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물론 없거든요. 나아가서 그러면 대통령 진술하고 박 회장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데 그 두 분의 진술 가운데 박 회장의 진술이 진실이다. 이런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또 없는 상태. 그렇게 검찰하고 사이에 이렇게 뭐 법적 책임을 놓고 다투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그 자체를 참으로 구차하게 생각하셨죠. 무슨 도덕적인 책임은 참 통렬하게 느끼고 계신 터인데 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다투는 이 자체가 참 구차하게 차라리 막 내가 다 받았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말씀도 여러 번 하셨어요.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조사가 당신이 이제 소환 조사 받는 것으로 맞으면 조사가 이제 마무리되기를 이제 바랬던 거고 다만 한 가지 더 추가가 된다면 대통령께서 용처 부분에 대해서 좀 밝히겠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한 권 여사님의 재소환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당신의 이제 그 소환 조사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 뒤에 이제 아들 심지어는 딸 이렇게 이제 확대돼 나가는 것도 참 이제 견디기 힘든 노릇이었지만 문제는 그것보다도 그게 이제 나자면 안 그래도 이 돈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만 하고도 참 낯이 없는 면목이 없는 일인데 그것이 더더군다나 집을 사기 위한 거였다. 그것도 대통령이 모르셨어요. 권 여사님이 아까 처음에 밝힐 때도
맞아면 그동안 뭐 애들 유학 비용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진 빚도 갚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을 했다가 그게 나중에는 그게 집을 사기 위한 거였다. 뭐 그 전액이 다 집 사는데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더더욱 충격을 받았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이게 이제 여지없이 이제 무너지면서, 그게 이제 그 개인적인 비난이나 개인적인 어떤 잘못에 그치지 않고 참여정부가 지향했던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, 응? 이런 것까지도 다 깡그리 다 이제 부정당하는 사태가 되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하니까 참,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쉬웠던 점인데, 정작 우리는 여사님을 더 걱정했었어요. 여사님은 자신이 이제 그런 모든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죄책감 같은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. 이번 일을 그 정치 보복에 의한 타설로 보는 이런 시각은 뭐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? 어떻게 생각하시죠? 정치 보복에 의한 타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분을 이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도록 이렇게 이제 몰아간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타살적인 요소가 있다.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.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뭐 정치 보복에 의한 타살이다. 뭐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. 상대방을 비난함과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, 그러고 자꾸 이제 그 결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고, 그죠?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검찰의 무슨 소환 조사 받는 과정 같은 것을 또 공개를 또 함으로써 특히 이제 포토라인 이런 데 써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또 받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정말 심각하게 이제 그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. 뭐 예를 들면 시애틀에서 뭐 돈을 전달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추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었죠. 그런 식의 아예 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같은 경우는 뭐 명예훼손도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것을 마저 검찰과 언론이 함께 한 셈이거든요.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혹시 대통령께서 그 언론 보도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사건 겪으시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랄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다루는 언론 행태의 문제점이랄지 이제 검찰 수사라는 게 맞으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과정이잖아요. 이 사건은 보면 검찰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있었죠. 딱 노 대통령은 유죄다라는 결론은 내려놓고 그래놓고 모든 조사를 거기에 맞춰서 해나갔죠. 대통령이 이제 뭐 검찰 소환에도 물론 이제 협조하고 또 검찰에 가서도 성의를 가지고 또 그 조사에 임하고 그렇게 이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들을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말로 뭐 있는 힘 다해서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경찰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뭐 하나의 뭐 정말로 두툼 벽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? 좀 생중계하듯이 매일 브리핑하고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
다뤄지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수사의 상처 올바른 것인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특히 말하자면 이제 사실관계의 같은 것을 뭐 그까지는 뭐 하지 말까요? 아니, 뭐 그러면서 그 흘리는 내용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뭐 사건의 본질하고는 거의 무관한 정말로 무슨 뭐 망신 주기 위한 그런 내용도 많았죠.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평가하자면 뭐 그야말로 비사실 공표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? 또 그 중에는